멀티폴부터 시작해서 다이렉트리까지 1절 멀티폴 익스펜전 포텐셜을 이렇게 시작을 해봅시다. 4장 멀티폴은 정전기의 마지막 챕터인데 이 챕터는 2장 3장하고는 크게 달라요. 우리가 지금 대학원 잭슨을 배우면서 2장 3장에서 주로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 그걸 계속 풀어가지고 이제 바운더리가 없는 문제가 오히려 낯설 텐데 4장은 바운더리가 없는 문제예요. 바운더리는 없고 그냥 프리 스페이스에 소스가 그냥 있는 거야. 이건 프리 스페이스 솔루션이죠. 소스가 이렇게 있는 소스만 있는 바운더리 없고 바운더리 컨디션이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린스 펑션이고 뭐 이미지 차지고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학부 때 한 거 그래도 교과서에 쓰여 있는 용어들이 약간 미세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긴 해야 돼. 멀티폴 익스펜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부 때도 했지만 여기서 소스 디스트리뷰션이 로컬라이즈드 소스일 때 다시 말하면 소스가 어떤 유한한 볼륨, 소스 볼륨을 이렇게 잡으면 유한한 볼륨 안에 소스들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을 때 파이나이트 V 안에 소스가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원거리 근사를 하기가 쉽겠죠. 필드 포인트가 이 소스보다 훨씬 큰 위치에서 이 소스 코디네이트 x 프라임이고 이 필드 코디네이트가 있으면 원거리 근사를 하기가 쉽겠죠. 이걸 원거리 근사, 다시 말하면 이 R분의 1 형태를 전개해서 그거에 대응하는 이 분자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모아서 그걸 우리가 모멘트라고 부르고 모노폴, 다이폴, 쿼드로폴 등등 그래서 멀티폴로 익스펜전하는 테크닉 우리가 학부 때도 했던 건데 그걸 해보자고요. 제일 먼저 x 빼기 x 프라임 분의 1 분모 이거를 스피리컬 하모닉스로 전개하면 4파이 서메이션 lm 2l 플러스 1분의 1 r 라저의 l 더하기 1승분의 r 스몰러의 l승 프리 스페이스니까 ylm conjugate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 ylm 세타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기억이 안 나면 그 앞에 PL로 전개하는 거 했다가 그걸 다시 이렇게 전개해도 돼요. 바로 이전 시간에 우리가 요 비슷한 거 많이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기억이 금방 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걸 여기다 넣어서 써보면은 어떻게 되겠냐면 4파 엡실론 제로분의 1 적분 안에 로 그 다음에 R 스몰러의 L승 YLM conjugate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 그 다음에 YLM 세타 파이 D3승 x 프라임 분자 분모는 2l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앞에 4파이 치고 r 라저에 l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r 라저가 뭐고 r 스몰러가 뭔지 r 라저 우리가 지금 필드 포인트 얘가 소스 포인트보다 클 것으로 로컬라이즈드 소스니까 이렇게 가정할 수 있고 그러면 R 라저는 X 다시 말하면 X의 크기 다시 말하면 반지름 R이죠. R 스몰러는 X 프라임의 크기고 다시 말하면 R 프라임
되겠죠. 그러면 컬러를 좀 바꿔야 되겠네. 여기 있는 요 R 스몰러의 L승, 이거는 R 프라임의 L승으로 바뀌고, 분모의 R 라저의 L 더하기 1승은 R의 L 더하기 1승이 되겠죠. 근데 이 적분은 X 프라임에 대한 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분 밖으로 얘들은 빠져나가. Y, LM, 세타 파이 이것도 적분 안에 있을 필요가 없고, 분모에 있는 R의 L 더하기 1 이것도 적분 안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쓰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밖으로 빼고, 서메이션이 어디, 그죠? 서메이션 빼먹었지? 서메이션 LM 서메이션 LM 2L 플러스 1분의 4파이 적분 밖에 있어도 되는 것들을 다 빼버리자고요. R의 L 더하기 1승분의 Y LM 세타 파이 적분 안에 있을 필요 없고, 적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들은 로, 그 다음에 R의 R 프라임의 L승 Y LM conjugate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 D3승 X 프라임 요거겠죠. 여기까지가 지금 다 서메이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소스, 요 소스들은 다 이쪽에 들어. 여기는 필드 포인트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에 있는 요 놈을 우리가 적분 값에 불과하니까 이 적분을 다 해버리고 나면 어떤 숫자만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QLM, 스몰 QLM이라고 하기로 해요. 이거는 스페리칼 멀티폴 모먼트다. 이렇게 스페리칼 멀티폴 모먼트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학부 때 배웠던 멀티폴 모먼트하고 달라요. 그냥 학부 때 배웠던 멀티폴 모먼트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의 멀티폴 모먼트였어요. XYZ 코디네이트를 사용했다고. 근데 이건 지금 YLM 세타 파이 앵글 쪽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스페리칼 멀티폴 모먼트라서 학부 교과서랑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지. 이걸 다 쓴다면 포텐셜이 뭔가의 합인데 L과 M의 합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이게 그냥 L과 M의 인덱스로 어떤 포텐셜인데 포텐셜이 뭐 L과 M에 의존하는 어떤 포텐셜들의 컴포넌트들의 합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멀티폴 컴포넌트들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다. 4.1 여러분 책. 여기서부터 이제 QLM을 좀 살펴볼까요? 스페리컬 멀티폴 모먼트라고 하는 거, 저걸 한번 살펴봅시다. QLM, Q00부터 Q00는 적분 루트 4파이분의 1 로 X 프라임 D3승 X 프라임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Y00니까 Y00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 콘주게이트잖아 이게. 이거는 뭐예요? 적분 이걸 전화하잖아요. 루트 4파이분의 1 분의 전화량 Q. 모노폴이죠. 얘가 모노폴에 비례하다. 루트 4파이분의 1에 비례이 들어있어서 그냥 Q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스페리칼 코디네이트를 사용하니까 Q11은 마이너스 3 나누기 8파이의 제곱근 X 프라임 마이너스 I Y 프라임 여기에 로 X 프라임 곱하고 D3승 X 프라임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왜냐하면 Y11이 Y11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이 마이너스 3 나누기 8파이 사인 세타 프라임 익스포넨셜
I 파이 프라임이고 sin exponential I 파이 프라임 이거를 우리가 R 프라임 분의 sin 코사인 5x죠. x 프라임 sin 파이 프라임 y죠. 이게 더하기 I y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의 컨주게이트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은 y11 컨주게이트니까요.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의 컨주게이트니까 허수부가 바뀌어야 되겠죠. x 프라임 빼기 iy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어요. 원래 여기 아래 1승이 붙어 있었는데 이제 y 다시 여기다 써놔야 되겠구나. QLM 여기다 써놓고 합시다. QLM이 적분 R 프라임의 L승 YLM 콘주게이트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 곱하기 로 X 프라임 D3승 X 프라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래 1승이 곱해서 여기다 아래 1승 곱한 거니까 그래서 분모 있는 아래 1승 사라지고 이렇게 된 거죠. 요거는 보면 X하고 전화밀도 곱해서 적분했으니까 PX 뒤에는 Y하고 전화밀도 곱해서 적분했으니까 PY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 PX, PY가 되고 마이너스 3 나누기 8파이 그래서 이게 PX 빼기 IPY가 돼요. 학부 때 했던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의 다이폴 모먼트 얘랑 이 두 개의 짬뽕으로 되겠죠. Q10는 오케이 3 나누기 4파이 적분 G 프라임 로 X 프라임 D3승 X 프라임 이렇게 되겠어요. 이것도 뭐 이유는 Y10가 3 나누기 4파이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기 때문에 이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 다시 R 프라임 분의 G 프라임이니까 그다음에 R의 1승 있었고 그거랑 곱해서 없어지고 G 프라임 됐죠. G하고 밀도 곱했어. PG죠, PG. 3 나누기 4파이 그다음에 PG. Q1에 마이너스 1도 있을 텐데 이건 굳이 계산할 필요 없죠. 여기 보면 m이 바뀌면 요 놈만 바뀌는데 이건 마이너스 1의 m승 곱한 다음에 Q11 그러니까 m이 지금 1이니까 m이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거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Q11 쓰면 되죠. 아, 이거 콘주게이트. 이거의 콘주게이트. 마이너스 Q11의 콘주게이트니까 여기서 여기 무슨 뭐예요? 3 나누기 8파이 PX 더하기 IPY 이렇게 써지겠네. 자, L이 1인 놈, L이 0인 놈. L이 2인 놈, L이 2인 놈들 공간이 좀 돼야 될 텐데. 자, 그리고 L이 1인 놈들, L이 2가 되면은 Q22부터 Q22 얘는 Y22가 4분의 1 루트 2파이분의 15 사인 제곱 세타 프라임 익스포넨셜 2i 파이 프라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얘는 사인 세타 프라임 익스포넨셜 i 파이 프라임을 제곱한 거니까 요건 다시 r 프라임 분의 x 프라임 더하기 i y 프라임이고 그걸 지금 제곱한 거죠. 제곱한 거니까 그거의 컨주게이트를 써야 되니까 Q22는 4분의 1 2파이분의 15
적분 x 프라임 빼기 i y 프라임의 제곱 r의 제곱 분모에 있었는데 분자 r의 제곱 있고 없어지고 로 x 프라임 d3승 x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건 학부 때 했던 쿼드로폴 텐서 QIJ로 쓴다면 얘는 어떻게 써지냐면 12분의 1 15 나누기 2파이 가로 열고 Q11 빼기 2i Q12 빼기 Q22 이렇게 써져요. 얘들은 쿼드로폴 텐서 QJK 이렇게 쓰죠. 보통 QIJ로 썼구나 이 책에서. QIJ 쓰면 (3xi(xj) 빼기 r의 제곱, r 프라임의 제곱, 델타 ij d3승 x 프라임. 여기다 밀도 넣어야지. 로 x 프라임. 이거 쿼드로폴 텐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사용한 쿼드로폴 텐서들의 조합으로 써져요. Q22. 그냥 Q22가 여기서 라지 Q22가 되진 않지. 왜냐면 이거는 스페리칼한 모멘트 텐서니까. 얘는 지금 카테시안 모멘트 텐서잖아.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학부 때는 배우지 않던 거예요. Q21은 Y21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 써보면 얘가 마이너스 15 나누기 8파이 책에 다 있는데 중간에 뭐 빠진 것들만 조금 신경 쓰면 되겠어요. 책에 다 답은 다 있어요. expression i 파이 프라임 이렇게 써지는데 sin 세타 프라임 expression i 파이 프라임 여기까지 요 두 개만 보면은 이거는 r 프라임 분의 x 프라임 더하기 i y 프라임이구나.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코사인 세타 프라임은 r 프라임 분의 g 프라임이구나. 이걸 아니까. 그래서 r 프라임의 제곱분의 x 프라임 더하기 i y 프라임 가로 닫고 g 프라임의 곱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그 곱으로 쓸 수가 있어요. Q21을 쓰면은 적분 마이너스 15 나누기 8파이의 제곱근 x 프라임 빼기 i y 프라임 가로 닫고 g 프라임 그다음에 로 x 프라임 d3승 x 프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것도 이제 쿼드로폴 텐서로 쓴다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8파이분의 15 제곱근 Q13 빼기 I Q23 이렇게 써져요. Q20는 뭐 쉬우니까 그냥 바로 쓸게요. Q20는 제일 쉬운 거니까 이거는 거의 Y20 코사인 세타만의 함수고 그러니까 금방 끝나고 답을 쓸게요. 이거는 2분의 1 5 나누기 4파이 루트 3g 프라임의 제곱 빼기 r 프라임의 제곱 로 x 프라임 d3승 x 프라임 이렇게 써지고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쿼드로폴 텐서로 쓴다면 얘는 2분의 1 15 나누기 8파이 Q33 이렇게 써지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Q21에서 Q2-1도 구할 수 있죠. Q2-1은 마이너스 Q2
Q21에 컨주게이트 해서 구하면 되니까 그러면 바로 여기서 구할 수 있잖아요. 안 구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Q22도 Q22는 Q2-2 Q2-2는 마이너스 1의 m승인데 이게 짝수니까 플러스 Q22의 컨주게이트로 구하면 되니까 저기 Q22 구해놓은 거에다가 컨주게이트 구하면 되겠어요. 이것도 뭐 쓰진 않겠어요. 컴포넌트가 쭉 구해지죠. 우리가 이제 포텐셜을 쓴다면 학부 때라면 이렇게 썼겠죠.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R분의 Q 더하기 P 돗 X 나누기 R의 3승 더하기 2분의 1 서메이션 IJ QIJ XI XJ 나누기 R의 5승 더하기 땡땡땡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모노폴 다이폴 쿼드로폴 포텐셜 이런 식으로 불렀을 텐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쓴 표현이랑 약간 다르죠. 지금 우리가 쓴 표현은 뭐냐면 QLM 나누기 R의 L 더하기 1승 YLM 세타 파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여기에 또 숨어있는 팩터가 두 개 더 있죠. EL 플러스 1 그리고 4파이도 들어있겠지. 4파이 이 서메이션 하고 그 앞에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이게 둘이 기본적으로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 여기 이게 L이 0일 때하고 1일 때 정도는 비슷해. L이 0일 때는 M은 0인 것밖에 없으니까 이거 그냥 바로 대응되고 L이 1일 때는 M이 1, 0, 마이너스 1. 세 컴포넌트가 있으니까 그게 어찌어찌 하여 이게 이제 Q가 되고 여기서 이제 PX, PY, PG 세 개로 조합은 조금 되어 있지만 세 개가 세 개로 간 거니까 1대1 대응처럼 보여요. 근데 L이 2가 되면은 여기서부터 약간 헷갈리는 게 L이 2가 되면은 이때는 M이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래서 다섯 개 컴포넌트밖에 없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QIJ 텐서라는 게 3x3 행렬이죠. Q11, Q12, Q13, Q22, Q23, Q33 이게 시메트릭이니까 시메트릭 행렬이니까 얘는 여기 똑같이 대응되고 얘는 여기 똑같이 대응되고 얘는 똑같이 대응되니까 기본적으로 6 6개의 컴포넌트가 있거든요. 그렇잖아? 그런데 얘는 5개의 컴포넌트밖에 없다고. 얘는 QIJ로 쓰면은 이건 5개밖에 없어요. QLM이니까 이거는 QLM이니까 그러니까 Q2M은 5개밖에 없잖아. M이 이렇게 되니까. 차이가 있죠? 개수가 작은 게 더 좋겠지. 개수가 작은 게 더 좋은 거. 개수가 많은 거 뭐 쓸데없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학부 때도 기억나겠지만 이 트레이스리스라는 조건이죠. 이 Q 텐서가 얘가 트레이스가 없어요. 트레이스리스야. 무슨 말이냐면 이 Q11 더하기 Q22 더하기 Q33 대각원소 세 개를 합친 거 이게 트레이스잖아요.
이 트레이스의 합이 0이어야 돼.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해보면 간단히 증명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게 3xi의 제곱, 3xi xj 빼기 r의 제곱 델타 ij, 이게 이거의 적분이기 때문에 여기다 로 곱한 거. 이런 적분꼴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각원소 3개 더하면 요거 3개 더하면 이게 3r의 제곱이 돼 버리고 이쪽에서 3r의 제곱이 나와서 0이 돼요. 그래서 대각원소 3개 더하면 0이 되는, 이게 자동으로 되는데 이 트레이스리스 컨디션 때문에 인디펜던트 파라미터 하나가 없는 셈이지. 6개 파라미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속 조건이 하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디펜던트 파라미터는 5개야. 그러니까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정리하면 식을 쓰긴 좋으나 불필요한 걸 하나 더 달고 다니게 되는 거고, 레디얼 코디네이트로 쓰게 되면 기억이 안 난다. 문제가 생전 처음 보고 다시 거의 잘 안 쓰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가 있겠다. 차이점이 있는 거죠. 4.1. 우리 머리가 양쪽으로 그러니까 돌아가야 돼.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좋냐? 내가 말했잖아. 이 개수가 적어. 개수가 적은 게 무조건 좋지. 레디얼 코디네이트에는 레디얼 코디네이트를 써야지. 지금 스페리칼 코디네이트를 써서 문제를 프리스페이스니까 소스가 로컬라이즈 되어 있다면 그거는 레디얼 코디네이트로 가장 잘 표현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페리칼 코디네이터 쓰는 게 무조건 맞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irreducible 레프레젠테이션이다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그룹 시오리의 용어로 말한다면 irreducible representation,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놈들로만 표현했다. 얘는 그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말한다면 reducible representation인 거지. 쪼갤 수 있는 놈, 뭔가로 다시 다른 놈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쪽이 더 컴팩트한 표현이다. irreducible representation이긴 한데 문제는 이 표현을 우리가 거의 기억하고 있지 않다. 대학원 책에서만 잠깐 나오고 마니까. 이 필드도 구해봅시다. 이 필드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 이렇게 구할 건데, 파이를 우리가 만약 파이를 서메이션 lm 파이 lm 이런 형태로 써버린다면 이 필드도 서메이션 lm, 이 필드의 lm 이런 꼴로 써야 되지 않을까? 이 필드도 멀티플 컴포넌트마다 각각 대응하는 놈들을 따로 구해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필드를 구면좌표계로 구해야 되니까 R 컴포넌트를 lm에 맞춰서 우리가 구한다면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라운드 R 파이 lm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거에다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R만 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나? 하나 써놔야 되겠지? 파이 LM을 일단 써놓고, 파이 LM 뭐였냐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2L 더하기 1분의 2파이 4파이 2파이래. 4파이 QLM YLM 세타 파이 나누기 R의 L 더하기 1이니까 이거를 미분할 거니까 R에 대해서만 편미분할 거니까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4파이 2L 플러스 1 나머지 다 그대로 두고 QLM도 그대로 두고 심지어 YLM도 그대로 있겠죠? R만 미분하면 되죠? 마이너스 L 더하기 1 R에 L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5 없어지고, 그래서 앞에 있는 비례상수는 대충 무시하고 보면은 L 더하기 1 나누기 2L 더하기 1이라는 벡터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R에
L 더하기 2분의 QLM YLM 세타 파이 이런 벡터가 된다. 앞에 뭐 무시할 것도 없네. 4파이 1오버 이필론이네. 그냥 1오버 이필론만 앞에 쓰면 되겠네요. 1오버 이필론만 그냥 등식으로 쓸게요. 4파이 1오버 이필론 이필론 제로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겠다. 세타 방향은 마이너스 r분의 1 라운드 세타 파이 lm 이렇게 써야 되겠죠? 세타. 근데 세타는 여기에 ylm만 있으니까 ylm을 미분 뭐 못하니까 그냥 함수로 그냥 남겨놓기로 하죠. 그러면 얘는 입실론 제로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2l 플러스 1분의 1 qlm 아래 하나 있고 여기 L 더하기 1이 있으니까 아래 L 더하기 2 있고 라운드 세타 YLM 세타 파이 이런 형태 미분이 되겠죠? 파이 LM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분의 1 라운드 파이 LM 이거 쓴다면 마이너스 4 붙이고 입실론 제로 2L 플러스 1분의 1 그대로 올 거고 R에 L 더하기 2 QLM 이것도 그대로 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세타 분의 1 오고 라운드 파이 YLM 세타 파인데 이건 우리가 좀 알아요. 세타 방향은 미분할 때 우리가 이거 뭐 어떤 함수가 될지 예측 불가능이니까 못 쓰지만 파이 방향은 우리가 쉽게 알죠. 왜냐면 YLM이 항상 YLM 세타 파이는 파이 방향이 익스포넨셜 I M 파이에 항상 비례하니까 파이 방향 익스포넨셜 I M 파이인 걸 우리가 아니까 그래서 파이 방향 미분하면은 얘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I M 파이 파이를 미분 IM 튀어나오고 YLM 이렇게 되겠죠. YLM 세타 파이 이렇게 나오는 줄 아니까 얘는 바로 안다. 그래서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2L 플러스 1분의 1 R에 L 더하기 2분의 QLM 사인 세타분의 IM YLM 세타 파이 이런 형태가 되겠다. 이거 전체는 4.11 이 필드도 이와 같은 멀티폴 컴포넌트마다 각각 대응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예제, example, 다이폴 필드 L이 1인 경우 다이폴인 경우에는 우리가 괜히 그렇게 머리 쓸 필요가 없죠. 이 필드에 뭐 예를 들어서 R 컴포넌트를 구하는데 뭐 이 필드의 R 컴포넌트에 뭐 1M을 M에 대해서 다 더해야 될 판인데 이거 우리 뭐하러 우리가 그렇게 귀찮게 계산해. 그냥 다이폴 포텐셜 P 도트 R 나누기 R 제곱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이게 다이폴 포텐셜 이걸로부터 레디얼 코디네이트로 쉽게 미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쉽게 하죠 보통. 굳이 이렇게 레디얼 컴포넌트로 쪼개지 않아도 다이폴 포텐셜 자체가 레디얼 코디네이터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부터 바로 미분하면은 이 R이 EP 코사인 세타 나누기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이고 이 세터는 P 사인 세타 나누기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이고 이 파이는 0이고
우리가 이렇게 알죠. 굳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여기서 하는 게 훨씬 편해. 그지? P 코사인 세타 나누기 R 제곱이니까 이걸 미분하면 쉽잖아. 이렇게 그냥 하면 되고요. 근데 이거보다는 학부 교과서도 있었겠지만 이걸 좀 예쁘게 쓰는 표현은 이렇게 쓰는 거죠. 이 필드를 벡터로 쓰면은 뭐 도트 빼기 P 나누기 삼승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한 표현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다이폴이 x0라는 포지션에 놓였을 때 거기서부터 뻗어나가는 벡터 그게 이제 n 벡터니까 그 n 벡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쓰는 건데 요 꼴은 간단히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P가 뭐 P Z 방향이다. 그다음에 N 방향이 R 방향. 다시 말하면 X0가 제로다. X0 벡터가 0 벡터. 다이폴이 원점에 놓였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P 도트 N이 PG 도트 R이 되니까 P 코사인 세타 되고요. 그리고 분자에 있는 3n p 도트 n 빼기 p 이거는 다 있으면은 3r p 코사인 세타 빼기 p 이것도 레디얼 코디네이터로 쪼개면 p 도트 r r p 도트 세타 이게 쪼갤 수 있겠죠? P 도트 파이는 쓸 필요가 없는데 얘는 0인데 굳이 얘는 0이고 이거 뭐예요? P를 지금 G로 놨으니까 G 방향과 R 방향의 내적 이거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그다음 세타 방향은 R에 대해서 다시 직각이니까 이게 세타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세타니까 G와 R 사이는 90도 플러스 세타니까 코사인 90도 플러스 세타는 이렇게 내려가야 되죠. 90도를 지나서 세타만큼 더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고 사인 세타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 그래서 이게 3R P 코사인 세타에서 이게 P 곱하고 P를 곱해야 되겠네. P 곱하고 P 코사인 세타 빼니까 2R P 코사인 세타 R 방향 성분 이렇게 되고 얘는 더하기 그죠? 더하기 세타 방향은 P 사인 세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R 방향은 2P 코사인 세타 이렇게 오고 분자 이렇게 오고 세타 방향은 P 사인 세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완벽하게 표현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이는 방향으로 해봤고요. 그다음 쿼드로폴부터는 이 필드 굳이 쓰지 않겠어요. 그게 지저분하기만 하고 별로 얻는 것도 없고 재미가 없어 일단. 항만 지저분해지지. 필요할 때 우리가 하면 되겠다. 쿼드로폴이 내 인생에 전혀 관계 없냐? 아니 관계 있죠. 때때로 나타날 수 있어요. 때때로 NMR, NQR, ESR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텐데 그런 것들은 쿼드로폴 모먼트하고의 인터랙션이에요. 물론 다이폴이 있다면 다이폴이랑 먼저 인터랙션 할 텐데 다이폴이 없는 시스템들이 있거든. 다이폴이 없는 시스템들은 쿼드로폴부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필요하겠죠. 플러스 1. 레마크 1번 Number of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죠? L이 0일 때 문제 없고 한 개, L이 1일 때 3개, L이 2일 때 여기 6개인데 5개, 여기에 한 놈이 숨어 있다고 트레이스리스 이 이야기 했고요. 두 번째, 오리진에 따라 의존성이 생길 수 있는가? 관측자에 따라 예를 들어서 다이폴이 다르게 보인다면 곤란하겠죠. 뭔가 변한다면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니까 관측자의 위치나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원점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게 달라진다면 그거는 유니버설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점에 상관없이 항상 되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이 멀티플 익스펜전은 하이어 텀으로 가면 항상 원점에 의존해요. 다시 말하면 좌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 값을 이야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사람과 화성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현상을 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게 돼. 근데 그건 이제 하이어 텀의 이야기고 가장 논제로인 첫 번째 항은 항상 유니크해요. 그걸 여러분들 학부 때도 해봤을 텐데 그걸 해봅시다. 첫 번째 포인트 차지 전하량이 2라고 하고요. 얘가 x0라는 포지션에 있는데 x0가 이번엔 레디얼 코디네이트로 r, 세타, 파이 이렇게 쓸게요. r0, 세타0, 파이0라는 코디네이트에 있다. 이런 경우에 이거는 이제 전하 밀도를 함수로 쓴다면 이건 델타 함수로 써야 되겠죠. 2 델타 한 다음에 뭐 x 빼기 x0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러면 여기 QLM을 우리가 구해보면 QLM은 로에다가 R'의 L YLM의 컨주게이트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 D3승 X 프라임인데 이 자리에 지금 저딴 델타 펑션이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뭐 바로 계산할 수 있죠. 2 한 다음에 R은 R 프라임은 R0가 될 거고 R0의 L승이 될 거고 YLM 컨주게이트 이 함수에다가 세타 프라임 자리에 세타 제로 파이 프라임 자리에 파이 제로 집어넣으면 끝이잖아. 이게 되겠죠? 보다시피 R0, 세타 제로, 파이 제로 다 들어갔잖아. R0, 세타 제로, 파이 제로 들어갔잖아.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L이 0일 때는 이게 상수가 돼버리잖아. L이 0일 때는 Y0, 제로밖에 없잖아. Y0, 제로는 세타가 L이 0일 때 except L equal 0 케이스만 제외하고 L equal 0가 되면 Y 00 이것밖에 없거든. Y 00는 뭐예요? 루트 4 파이분의 1이잖아. 상수라고 상수. 그렇죠? 그다음에 R0의 0승 1이잖아. 그러니까 요것들이 다 상수가 돼서 Q00 계산하면 그냥 2예요. 좌표에 의존하지 않잖아. independent 좌표 선택에 상관없이 유니크하죠. 관측자에 상관없이 얘는 똑같은 값이 된다. 그 말이에요. 포인트 차지가 놓였다. 그러면 모노폴은 차지 디스트리뷰션에 의존해요. 그러니까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포인트 차지였기 때문에 모노폴이 유니크한 거예요. 다이폴부터는 요 릴레이션에 따르면 다이폴부터는 죄다 의존하게 돼 있죠. 원점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 값이 바뀌어요. 당연한 거고.
자, 이번엔 다이폴. 두 번째 다이폴을 해봅시다. 다이폴을 형성하기 위해서 포인트 차지 두 개를 넣어볼게요. 2 포인트 차지스. 하나는 2, 하나는 마이너스 2. 하나는 x0에 놓고 하나는 x1에 놓자. x0는 앞에랑 똑같이 잡고 얘는 r0, 세타 0, 파이 0. 얘는 r1, 세타 1, 파이 1. 이렇게 잡자고요. 그러면 QLM은 계산하면 뭐 또 기계적인 게 델타 펑션 두 개 써야 돼요. 델타 펑션 두 개 쓸 뿐 뭐 달라지는 건 없죠. 이게 2 델타 x 프라임 빼기 x0 빼기 2 델타 x 프라임 빼기 x1 이렇게 쓰면 되니까 앞에 여기 했던 릴레이션에서 그냥 좌표만 바꿔놓으면 되잖아. 2 r0에 l ylm conjugate 세타 0 파이 0 첫 번째 놈. 두 번째 놈은 마이너스 2 r1에 l ylm conjugate 세타 1 파이 1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어때요? 일단 제로는 Q0 계산 뭐 0 나오겠죠? 보면 0 나오니까 0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 넌제로인 논베니싱 하는 첫 번째 놈이 유니크하냐 우리가 그게 관심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Q10 뭐 Q11 뭐 Q10 Q1-1 이런 거 있을 텐데 요거는 뭐 계산할 필요 없고요. 이걸로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구하면 되는데 이거를 구해보면 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좀 지워버리고 Q11부터 우리가 구해보면 2 R0 1승 Y11 conjugate 세타 0 파이 0 빼기 2 R1 Y11 conjugate 세타 1 파이 1 Y11은 마이너스 3 나누기 8파이 제곱근 한 다음에 x 플러스 IY가 포지티브고 마이너스 그 컨주게이트니까 x 빼기 IY y 나누기 R0죠 원래. 근데 여기 앞에 있는 R0랑 얘랑 약분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쪽 써보면 마이너스 2 3 오버 8파이 x0 프라임 빼기 iy0 프라임 이렇게 될 거고 뒤에 놈은 같은 가로로 묶어버린다면 빼기 x1 프라임 빼기 iy1 프라임 이렇게 되겠지? 묶을 수 있겠다. 마이너스 2 3 오버 8파이 x0 프라임 빼기 x1 프라임 가로 닫고 빼기 i y0 프라임 빼기 y1 프라임. 자, 이거 어때요? 이건 렐러티브 포지션이지? 렐러티브 포지션에 의존하잖아. 렐러티브 포지션이면 되지. 왜냐하면 렐러티브 포지션은 오리진 초이스에 상관없으니까. 렐러티브 벡터는 안 바뀌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R0고 여기까지가 R1이라면 X0고 X0 벡터 이쪽에 X1 벡터라면 이거의 렐러티브 벡터 이거는 오리진 초이스에 상관없죠. 오리진 여기에 있든 뭐 여기에 있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렐러티브 벡터는 불변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오리진 초이스에 인디펜던트하다. independent of origin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안 해봐도 되겠죠? Q1, 0 뭐 등등 똑같은 형태. 항상 두 벡터의 차이에만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모노폴은 유니버설하고 다이폴은 렐러티브 벡터에 의존하니까 다이폴을 구성하는 그 두 전하의 렐러티브 포션에 의존하니까 결국은 first non-vanishing 컴포넌트는 오리지널 초이스에 무관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일반화를 해서 말할 수도 있겠네. 쿼드로폴 해야 될까? 안 하겠어요. 오케이. 지금 실컷 떠들었지만 아직 1절 못 끝냈어. 우리가 1절을 끝내려면 좀 더 가야 되는데 이번엔 약간 어렵지만 중요한 문제. 책에 보면 다이폴을 두 개의 전하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고요. 아주 로컬한 픽처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필드를 한번 그려보면 필드 라인이 어떻게 되겠나. 가까이에서는 양전하에서 음전하 쪽으로 이렇게 전기장이 가겠죠. 전기장선을 우리가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전기장선들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렇게 멀리 가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있을 텐데 뭐 이쪽으로 간다면 이게 그냥 별로 상관없이 이렇게 갈 거고요. 이렇게 갈 거고요.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여기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벡터가 전기장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렇게 약간 꺾여서 들어가겠죠. 이쪽에 양전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이제 다이폴의 픽처잖아요. 아주 작은 다이폴. 이 둘 사이 거리가 짧다. 근데 우리가 적당한 여기 반경을 잡아서 요거의 반경을 라지 R이라고 합시다. 원점은 다이폴의 중심에 놓든 뭐 양전하에 놓든 어차피 두 개가 되게 작은 거니까 여기 안에 있다고 하고 애들이 시메트릭하게 한 가운데 제가 그림은 좀 잘못 그렸지만 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그 원점에서부터 적당한 벡터를 생각해서 여기 좀 원점이 있다고 여기 적당한 벡터를 생각하고 그걸 벡터를 R'이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스가 로컬라이즈 되어 있다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이 반경 안에 갇혔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밖에서 보면 얘들은 다이폴로 보인다. 우리가 그죠? 양전 하나 있고 음전 하나 있으면 밖에서 보면 다이폴로 보인다. 우리가 그걸 아는데 안에 가면 어떻게 되냐? 안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얘들의 모양이 보일 만큼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R'이 R보다 작을 때 다시 말하면 within the localized charge distribution에서 우리가 전기장 또는 포텐셜 문제를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나? 적당한 반경 잡아서 이 반경은 사실 임의적인데요. 소스의 크기에 맞춰서 우리가 잡으면 되겠죠. 소스가 겨우 잡힐 만큼 반지름 잡아서 잡아놓고 그 안에서 보면 얘들이 다이폴로 안 보일 다이폴 필드처럼 앞에서 우리가 전개한 다이폴 필드처럼 안 보일 거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보일 거냐?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책에 있는 로직대로 한번 해볼게요. 책에서 이런 연산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이 필드를 부피적분을 해. 부피적분. 볼륨 인테그럴 보통 타우로 쓰니까 반지름이 라지 R보다 작은 부피 안에서 전기장을 부피적분을 해버려. 어차피 이 부피는 작을 거니까 부피적분하면은 그거의 평균값을 구하면 그걸 부피로 나누면 그것이 대략 그 내부에서의 전기장 아니겠냐 그런 생각인 거죠. 평균값 구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이걸 이제 연산을 해보자 이거죠. 안에 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
d 타우 적분 이렇게 될 거고, 요 계산은요, 이게 가우스 테오렘 비슷해서 그레디언트가 있는 이런 부피 적분은 뭐하고 같냐면 마이너스 그대로 붙고 파이 nda 서피스에 대해서 반지름이 r인 서피스 폐곡면에 대한 이와 같은 적분과 같아요. 이거는 보여야 되나? 간단한 벡터 캘큘러스인데 시간이 이거 보이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데, 그레디언트 u d 타우 볼륨 인테그럴, 이게 서피스에서 u n da가 된다. 보여봅시다. 이거 보이기 가우스 요렘 비슷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가우스 요렘처럼 보여야 되겠죠. 그러면 가우스 요렘은 원래 다이버전스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다이버전스 A 뭐 이런 거 하는데, 그 A 벡터가 올 자리에 지금 스칼라가 와야 되니까 스칼라랑 벡터를 뭐 곱한 이런 함수에 대해서 가우스 요렘을 한번 써보는 거지. 트라이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가우스 요렘 쓰면 다이버전스니까 UA라는 벡터의 NDA 면적적분으로 바뀌고 폐곡면 면적적분으로 바뀔 거 아니야. 가우스 요렘 우변은 클리어하게 쉽게 나오고 좌변만 어떻게 해보면 되겠죠. 요 놈을 전개해 보면은 스칼라니까 이게 그레디언트 U 도트 A라는 성분과 U는 가만히 있고 다이버전스 A 이런 성분이 있겠죠. 두 개로 쪼개질 텐데 여기서 A를 콘스턴트 벡터라고 우리가 가정하죠. 우리가 이걸 프로브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콘스턴트 벡터라면 다이버전스는 당연히 0이죠. 이제 뭔지 알겠죠? 그럼 좌변이 어차피 콘스턴트니까 적분 밖으로 나와야 되고요. A 도트 적분 그레디언트 U D 타우 이렇게 되겠네. 좌변 우변 합쳐서 묶으면 A 도트 그레디언트 U D 타우 볼륨 적분 빼기 서피스 적분 U N NDA 이렇게 되겠죠. 이게 0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됐네? 이게 모든 A 벡터 콘스턴트 A 벡터 콘스턴트 A 벡터를 막 바꿔가면서 그 모든 거에 다 맞아야 되니까 이 괄호 안에 거가 0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좌변 우변이다. 간단히 프로브 했어요. 그래서 이 포텐셜 서피스에서의 표면 포텐셜의 적분값 거기다가 아웃워드 노멀 벡터를 곱한 거를 적분하면 되겠다. 얘는 아웃워드 노멀이에요. 인워드 아웃워드 노멀 벡터를 곱한 걸 적분하면 되겠다. 돌아가서 그런데 여기 있는 포텐셜이 다시 지금 저긴 차지 디스트리뷰션으로 써야 되니까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적분 로 x 프라임 x 빼기 x 프라임 d 3승 x 프라임 이런 적분이잖아요. 이걸 넣어서 이걸 적분을 해야 돼요. 해보면 4파 입실론 제로 앞으로 빼고 d 타우 프라임으로 쓰면 되겠죠? x 프라임의 부피 적분이니까 d 타우 프라임 쓰고 DA 뭐로 지금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우리가 결국 쓰게 될 거니까 이거는 반지름이 R이니까 반지름 R의 제곱 D 오메가 이렇게 쓰면 되고 여기 어디 D 오메가 적분이 있어야 되고 그죠? D 오메가 적분이 있어야 되고 여기 차지 디스트리뷰션 여기다 쓰고 X 프라임 여기다 쓰고 여기 안에다는 뭘 쓸까? N 방향 의존하는 거 그리고 분모에 있는 거 그대로 쓰지 뭐 X 빼기 X 프라임 이런 적분이 되겠죠? 이중 적분이 되고 요게 또 문제네.
d 오메가 아웃 오브 노멀 r분의 1. 이거의 답은 3분의 4파이 r 라저의 제곱분의 r 스몰러 n 프라임이에요. 이건 제가 좀 이따 보여줄게. 그렇다고 하면 이거 좀 이따 보이기로 하고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겠냐? 어디 잠깐 마이너스 부호가 어디 사라졌네? 마이너스 부호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부호가 사라졌죠? 마이너스 끌고 당겨야지. 마이너스 부호 있어야 되고 r 제곱도 어디 조용히 사라졌네? 저기 있던 r 제곱이 어디로 도망갔어? r은 지금 안 바뀌니까 밖으로 r 제곱 빼면은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 r의 제곱 3승 아니고 r의 제곱이고 적분 d 타우 프라임 r 라저의 제곱분의 r 스몰러 n 프라임 그 다음에 전화밀도 로 x 프라임 이런 형태가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인사이드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볼륨 안쪽에서가 지금 문제니까 인사이드를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r 라저는 r이 될 거고 다시 말하면 라지 r이고 r 스몰러는 r 프라임이 되겠죠. 얘는 x 프라임이죠. 오케이? 그리고 n 프라임은 x 프라임의 방향이니까 x 프라임을 r 프라임으로 나눈 거죠. 다시 말하면 x 프라임 벡터니까 얘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얘를 넣어서 계산하면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3분의 4파이 r 제곱 끌고 당기고 마이너스 부호도 있고 여기 있는 게 적분 d 타우 프라임 r 라저가 라지 r의 제곱분의 r 스몰러가 r 프라임이죠. r 프라임 1승 그 다음에 n 벡터가 x 프라임 벡터를 r 프라임으로 나눈 거 됐죠? 그 다음에 로 x 프라임 됐네. 그리고 나면 이제 다 보이지? r 제곱 약분, r 프라임 약분. 요 가로 안에 게 적분 d 타우 x 프라임 로 x 다이폴 모먼트 하냐? 다이폴 모먼트죠? p 다이폴 모먼트다. 다이폴 모먼트 정의대로니까 앞에 쓰면 마이너스 3 입실론 제로분의 1 다이폴 모먼트 벡터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가 뭐 한 거지? 이 볼륨, 충분히 작다고 생각하는 볼륨으로 다이폴을 감싼 다음에 그 볼륨 안에서 전기장을 부피 적분했어요. 대충 말하면 평균값에다가 부피를 곱한 셈이지. 평균값에 부피 곱한 값을 얻게 될 거잖아. 그걸 했더니 다이폴 모먼트 곱하기 어떤 상수에다 음수 붙인 값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걸 우리가 증명해야 되지만 제가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시간 넘기면 재미가 없겠지? 좀 그러네. 할 일이 많은데 이거 생각보다 길어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고 자 여기까지 그러면 뭐냐? 우리가 아웃사이드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인사이드 로컬 필드로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고요. 다시 본다면 우리가 앞에 이 필드의 표현이 아주 예쁜 게 있었다고.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x 빼기 x 제로의 3승분의
3n p 도트 n 빼기 p, 그죠? 이게 아웃사이드 솔루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이폴 있으면 여기서 충분히 먼 거리, 기본적으로 이게 원거리, 기본적인 멀티폴로 들여다보는 거죠. 다이폴로 보이는 거죠. 다이폴 필드가 이게 보였는데 안에 들어보면 여기서 평균값은 뭐냐면 대충 J란 말이야. 저거를 지금 부피로 나눠야 되니까 이게 지금 부피가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저 볼륨 안에서의 전기장의 평균값은 저걸 부피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3 입실론 제로분의 다이폴 모먼트 이거를 부피 3분의 4 파이 라지 R의 3승 부피로 나눈 거. 근데 다이폴 모먼트를 부피로 나눈 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 했었죠? 학부 교과서에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했었죠. 폴라리제이션 벡터라고 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다이폴의 덴시티예요. 다이폴 덴시티 다이폴을 부피로 나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가 된 거냐면 폴라리제이션 벡터 나누기 3 입실론 제로가 여기다 마이너스 부여 붙인 게 전기장 반지름 충분히 작은 반지름에서의 전기장의 평균값이란 말이야. 근데 요 항에서 절대 그런 게 튀어나올 수 없겠죠. 생긴 게 그렇게 생겨먹지가 않았어. 얘는 아무리 평균해도 저 값 안 나와. 그럼 이 표현은 완벽한 표현이 아니다. 이건 아웃사이드 솔루션이고 인사이드 솔루션 우리가 필요해. 마치 델타 펑션 쓰듯이 인사이드 솔루션 필요해. 그래서 그걸 여기다 굳이 쓴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델타 x 빼기 x0 델타 펑션 하나 곱하고 여기다가 다이폴 모먼트 벡터를 딱 붙여놓으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x가 x0일 때 다시 말하면 센터에 다이폴이 놓여 있는 위치 그 델타 펑션을 곱해서 거기 다이폴 모먼트.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다이폴 모먼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추가항이 있어야 돼요. 요거는 어디서 많이 본 기억이 날 거예요. 로컬 필드 뭐 이런 그 다이폴 스피어 문제에서 스페리칼한 바운더리가 있으면은 그 안쪽에서 폴라리제이션 벡터와 전기장 벡터의 상관관계 마이너스 디폴라리제이션 이거 스피어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 나중에 우리가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이 릴레이션을. 요거 안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거 하기로 합시다. 안 하면 평생 못 하니까 다음 시간에 저거부터 이어서 하기로 할게요.